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주 KCC 대 서울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CC는 SK와 DB를 연달아 꺾고 4연패 후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연패 중일 때는 물론 연승을 달성할 때도 모두 8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벌써 6경기 연속 70점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토종 에이스 허웅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KCC가 지금의 흐름을 이어가려면 수비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출당한 제퍼슨의 대체 선수로 디온 탐슨을 영입했지만 어차피 전창진 감독은 나거나 많습니다. 그와 이승현의 활약 속에 모처럼 연승을 달성했고 오늘 경기에서 3연승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팀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현재 원정 경기 10연패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정현과 김시래의 득점력은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윌리스를 중용하면 리바운드가 약해지고 보수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며 오늘 경기도 승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KCC 기준으로 2승 2패로 동률입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특유의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KCC는 오늘도 80점을 넘기기 힘들어 보이며 삼성도 거기에 호응할 듯 합니다. KCC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핸디캡 매치는 삼성의 무게가 더 실리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고양캐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5승 29패, 승률 341로 리그 9위입니다. 시즌 초반까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5경기에서 5승 20패, 이하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접전을 벌이면서도 뒷심 부족으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기 중반까지는 이대성을 중심으로 잘 풀어가다가 어느 순간 공격이 막히면서 리드를 내주는 상황이죠. 최근 10경기 성적이 2승 8패인데 결과에 비하면 득실 마진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만큼 승패와 관계없이 접전 승부를 많이 벌렸다는 뜻입니다. 캐롯은 지난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득실점 마진이 마이너스 1.65로 가스공사와 같습니다. 세점 기복이 심해지면서 질 때는 큰 점수 차로 밀리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 10경기에서 캐롯의 세점 성공률은 29.7%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의 시즌 평균에 비해 5% 이상 떨어진 건데 이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캐롯은 경기당 평균 34.8개의 세점을 던집니다. 성공률 35%면 12점. 이게 성공인데 29.7%면 10.3개입니다. 세점 성공률 하락으로 인해 경기당 평균 6점 가까이 손해보고 있다는 뜻이며 이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큰 점수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가스공사 기준으로 2승 2패로 동률이다. 리바운드 경합에선 가스공사가 압도했으나 세점에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캐롯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캐롯의 세점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캐롯은 올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익숙하지 않은 구장에서 세점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지난 10번의 원정 경기 성적은 2승 8패로 매우 나쁘기에 접전 본능의 가스공사가 6점을 잃어버린 캐롯보단 나을 듯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GS칼텍스 대 현대건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14승 17패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흥국생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아직 본 배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23세트를 내리 내줬기에 승점 0 경기도 가능했는데 45세트를 내리 가져왔고 모마가 엄청난 파워를 살린 후이 공격적으로 상대 블로커를 공략했고 조무상 이후 심적으로 흔들리던 안혜진의 볼배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진한 유서연 대신 나서는 권민지는 강소희의 득점 부담을 줄여줄 옵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은 22승 8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유진을 앞세워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압도적인 리그 선두에서
이제 승점 6점 차이인 2위로 떨어졌는데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효진과 이다현 등 중앙 득점은 나오지만 몬타뉴가 한국 배구 적응에 고전하고 있고 김주하와 정지훈 등 리시브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S칼텍스는 높이 대결에서 늘 밀렸기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고전했지만 지금의 현대건설은 풀 전력이 아닌데다 부상 중인 김연견 대신 나서는 리베로 김주하의 리시브가 불안한 데다 공격 강화를 위해 출전 중인 정지훈은 상대의 서브 폭탄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리시브 불안 속의 강점인 중앙 속공을 잘 쓰기 어려운 현건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오마와 강소희, 권민지가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에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정보방에서 최종 공유 진행 중이오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 대 신한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24승 5패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홈 경기로 치릅니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 내내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체력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단비와 김정은 등 30대 중반이 베테랑 선수들은 20분 정도로 출전 시간을 조절하며 몸 상태를 만들고 있고 박혜진은 떨어진 슛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지현의 꾸준함도 팀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은행은 16승 13패로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경기에 승리해도 삼성생명이 마지막 경기에 승리하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BNK성과 삼성생명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4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무리해서 힘을 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집니다. 홈 경기 일정도 아니고 자칫 부상자라도 나온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빠른 탈락도 가능하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은행은 고아라와 나윤정 등 준수한 식스맨들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김정은과 최희샘, 박혜진과 김단비가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에도 충분히 리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김소니아와 김진영이 팀을 이끌겠지만 전반 리드가 벌어지면 의외로 빠르게 경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원주 D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KT는 기존 외인 조합을 제로드 존스와 프로스퍼로 교체한 이후 연승을 달리는 등 흐름을 바꿨었습니다. 하윤기는 매 경기 높은 야투 성공률로 골 및 득점을 올렸고 양홍석도 부진하던 초반과 다른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라앉은 상태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욱과 김영환 등 베테랑들의 존재감이 사라졌고 정성호는 부상으로 고전 중인 데다 양홍석과 감독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원주 DB는 김주성 대행과 함께 승수를 챙기며 6강 진입을 노리고 있었지만 최근 부진으로 주춤했습니다. 감독 대행 스스로가 실패라 여긴 토마스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상을 당했던 강상재와 두경민 등 매경기 30점 이상을 합작할 국대 듀오가 돌아왔기에 다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마스를 대신할 디존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기에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원주 DB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원주 DB의 프리머니, 공격력이 떨어지는 선수이긴 하지만 김종규, 강상재와 더불어 골 및 수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 두경민의 복귀 속에 알바노가 리딩에 집중하며 빅맨을 잘 살릴 것이며 수원 KT는 하윤기가 원주 DB의 장신 군단을 상대해야 하는데 존스가 외곽 비중이 높은 선수기의 골 밑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